대한민국에 장사하는 임차 상인들을 건물주와 재건축하는 상가세입자들은 알몸으로 쫓겨내야 됩니다. 국회를 풀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상가세입자도 맘 편히 장사하자! 장사하기에 문제가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커피숍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이른바 사장님들도 새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에게는 세입자가 됩니다. 서울의 상가 세입자들은 평균 한 곳에서 1.7년밖에 영업을 못한다고 하는데요. 한 해가 다르게 오르는 임대료도 문제지만 재건축을 해야 하니 그냥 나가달라는 건물 주인의 요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사정,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저기는 못 들어가니까. 사장님 혹시 KBS 감독이요? 예,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숙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 그러세요? 엄홍섭 씨는 20여 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 지난 2011년 커피 전문점을 열었습니다. 보증금 4,800만 원에 월 임대료 230만 원, 인테리어에 7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전 상가 세입자에게 권리금으로 1억 6,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융자하고 집사람 그다음 저축금고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이제 했죠. 요거 하는데 2억 8천 들었어요. 단골도 하나둘 생기며 자리를 잡아가던 지난 2013년. 느닷없이 건물을 재건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2년 계약하고 2년 만에 저희가 이제 퇴거 통보를 받았고요. 예. 원래 계약은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원래가 1년 단위입니다. 현행 상가 임대차법은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나가야 합니다. 엄 씨는 재건축을 끝낸 다음에라도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건물주에게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당신은 재임대를 해줘도 월세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당신은 장사할 수가 없다. 같은 건물에 새들어 장사를 하던 9곳의 상가 세입자들도 건물주의 독촉을 견디다 못해 하나둘 상가를 떠났습니다. 엄 씨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못 떠나겠다고 버티던 엄 씨에게 갑자기 수십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도 소송에서 이긴 건물주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떠난 뒤에도 용역업체 직원들의 철거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가게 전면에 설치돼 있던 커피부스 컨테이너를 강제로 떼갔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지난달 16일, 법원은 해당 컨테이너를 철거하게 해달라는 건물주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비어 있습니까? 네, 비어 있고 여기 네. 이쪽에 좀 비어 있고. 원래는 뭐 용도가 우유나 예, 우유나 여기 다 있었죠. 엄 씨에게 남은 선택은 사실상 보증금 4천여만 원을 돌려받고 떠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이제 건물주가 이거 계약할 때 뭐 재건축한다 그러면 누가 뭐 2억 8천여 대를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재건축 안 한다고 하고 5년이고 10년에 장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지난 2008년 일본식 선술집을 시작한 차종민 씨. 보증금 1억 원에 인테리어 비용 3억 원, 그리고 1억 원의 권리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사 시작 2달 만에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주가 2달 만에 교체됐는데 네. 전혀 처음에 계약하실 때 2달 전에 네. 문 열 때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죠.
전혀 몰랐죠. 뭐 그때 나가면 아무것도 뭐 권리금은커녕 2달이지만 권리금은커녕 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새 건물주는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했고 다음 해 월세는 껑충 뛰었습니다. 암담하죠. 암담하고 뭐 이거 뭐 여기서 660이라는 돈이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거든요. 뭐 인테리어를 한 3억 이상 들여놨기 때문에 뭐 그래도 버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행히 장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이번에는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보증금과 100개월치 월세를 더한 이른바 환산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5년간 쫓겨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차 씨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한다거나 직접 장사를 한다고 해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때 권리금도 인테리어 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권리금은 뭐 전혀 못 받는 상황이죠. 원상 복구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쫓겨날까? 만약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환산 보증금이 4억 원보다 적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아 계약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1년마다 월세를 50만 원씩 올리고 2년 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00만 원이 되면 해당 상가 세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합니다. 바닥권리금들이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이 뭐 최대 3, 40억씩 있기도 하고 그런 건물들을 구입을 해서 이런 어떤 악용을 해서 재건축한다는 내용으로 악용을 해서 한 3년 걸쳐서 세입자를 다 내보냅니다. 재건축을 한 뒤엔 이전보다 2~3배 이상 오른 임대료를 받거나 수억 원의 권리금을 건물주가 직접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건축을 한다고 세입자를 나가라고 한 뒤에 실제로는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 건물에서 15년 동안 주점을 운영해온 정모 씨는 건물주에게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97년도 12월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2000년? 12년 3월에 나왔죠. 새 건물을 지은 뒤에 들어오고 싶다면 당시 내던 돈보다 3배 이상 비싼 임대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보증금도 6배나 오른 액수를 요구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의하는 게 집을 지어서 하려면은 10억에 1,800만 원 내고 하라.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재건축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하려고 다 설계를 다 받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공하려는 사람이 선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재건축 때문이라는 말에 권리금도 포기한 채 가게를 비워준 정 씨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그것이 특별히 불법행위에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여당에선 건물주가 바뀌거나 환산 보증금 기준이 4억 원을 초과해도 최소 5년의 장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안은 10년간 장사를 보장하고 모든 점포에 연 9%까지만 임대료 인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투자한 돈이나 어떤 그런 영업 권리금 같은 걸 다 회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영업 가치를 좀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좀 늘리는.
하지만 지난해 발의된 이 법안들은 아직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더뎌지는 사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임대료가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인 서울 경리단길입니다. 지난해 10월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곳의 상인들 역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을 재건축해서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 아들 장사시키겠다고 애초에 선고하고 무조건 그 목적으로 한 거니까. 권리금은 물론 수년간 장사해온 터전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새 건물주는 상인들이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100% 만족은 못 하시고? 네, 그렇죠. 예. 서로 100%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럼 언제쯤 나가십니까? 5월 8일이요. 처음에 그 권리금 하나도 못 받으실 뻔 할 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죠, 조건이? 그렇죠. 그때는 하나도 못 받는다 그래서 그랬죠. 예. 쫓겨나듯이 생업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경우보다는 그나마 나아진 겁니다. 의도하고 달랐다. 예.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라 그러면 나는 저기 사람들 아프게 하는 건 싫다 그러고 빨리 협의가 돼버린 거예요. 상가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건물주도 대화에 나서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건물주와 세입자가 갑과 을이 아닌 같은 건물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길입니다.